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과 부안 등 도내 서해안 4개 시군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강풍을 동반한 비는 오늘 밤까지 최고 60mm가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눈까지 내려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김가공품을 만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업체가 수출 2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 업체는 태국에서 무역업을 하다가 지난 6년 전에 식품 클러스터에 둥지를 틀고 김 가공품을 제조해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도내 김 수출의 35%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에 대한 유료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간 앱에 빌려 매출이 급격하게 줄면서 타겟책으로 유료화 여부를 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받게 될 경우 논란도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을 비롯한 도내 4개 시군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오전 4시를 기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 등 4곳에 강풍 예비특보를 발효했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됐으며 강풍을 동반한 비는 오늘 밤까지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모레인 일요일에는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김 가공품을 만드는 중소업체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한 지 6년 만에 수출 2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 업체는 태국에서 상품 중개업을 하다 국내로 들어온 업체로 이제는 도내 김 수출의 35%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수산물이 주 원료다 보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전체 직원 60여 명인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한 중소업체. 이 업체는 김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러시아, 일본 등 7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올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2천만 불 수출탑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 2천만 불 수출탑을 받은 업체는 2곳뿐이고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본사를 둔 식품업체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예전에 그 마른 김이라는 단위 제품이었지만 저희가 지금 SKU만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조미김, 김밥김, 김가루, 그리고 저희 미역 다시마도 수출하고 있거든요. 당초 이 업체는 태국에서 상품 중개업을 하다가 지난 2018년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맛과 품질이 좋은 국내산 김은 해외에서 인기가 좋아 김 가공품 생산으로 눈을 돌렸고 식품 전문 산업단지인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새로운 둥지로 선택했습니다. 식품 제조와 관련된 기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입주기업 협의회를 통해 경영 노하우 습득과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정착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공장까지 가동되면서 도내 김 수출 물량의 35%를 점유하고 있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식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만을 모이는 그런 클러스터라는 거에 대해서 매우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왔고 오고 나서도 1공장 짓고 제가 채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2공장을 지었던 이유도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입주기업 선배님들에 대한 조언들이 꽤 컸거든요. 이제 이런 네트워크 소통들. 하지만 수출 비중이 큰 이 업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산물이자 필수 원료인 김은 해양 환경과 밀접한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지난 8월부터 시작되면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국내 판매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라든지 또 바다에서 우리가 걸 수 없는 중금속 부분이라든지 카드뮴이나 비소라든지 중금속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해소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거든요. 김 가공품으로 수출 2천만 달러를 달성한 중소식품업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 이 업체가 위기를 넘어 성장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인구 3만 5천여 명이 거주하는 새만금 수변도시가 4개의 생활권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에 따르면 수변도시는 기업 배후 지원과 일과 생활, 문화가 어우러진 직주락, 자족기능, 미래형 수변 등 4개의 생활권으로 조성됩니다. 기업 배후 지원 생활권에는 주거와 행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형 수변 생활권에는 은퇴자, 노인, 외국인, 여기민자 마을이 조성됩니다. 이와 함께 상업과 크루즈 크루즈 관광 등 복합 서비스가 제공되고 공공기관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돼 108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은파 호수공원이 있는 나운 3동에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와 헬스케어 센터 등 건강복지시설을 확충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14년 월명동을 시작으로 현재 7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내 법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 83곳이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이들 법인의 탈루세원은 115억 원이나 됩니다. 전라북도는 재산 압류 등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탈루세원 103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가 탄소중립 교육과정 운영을 제도화하는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한정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정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원 연수 확대, 공공기관,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도의회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에 대한 학생 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가 겨울방학을 대비해 아동 돌봄기관 62곳을 운영합니다. 지역 아동센터 47곳과 다함께 돌봄센터 7곳, 공동육아 나눔터 2곳 등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달 마지막 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군산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에 나서 600만 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군산시는 어제 지방세 2,100만 원을 체납한 60대 A씨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수색을 통해 현금 9만 9천 원과 양주 12점, 주화 18세트, 금반지 1점 등 6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A씨는 10억 원 이상의 원룸 등 10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택수색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올해 7번의 회기를 진행해 조례안 136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67건의 조례는 의원 발의로 이루어져 자치입법 역량 향상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5분 발언 61건과 시정질문 5건을 진행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564건을 시정 요구했습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탄소중립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5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 연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공공배달앱에 대한 유료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민간앱에 밀리고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나온 방안입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받게 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됩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첫 출시된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소. 군산시가 민간앱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가 없는 공공앱을 개발했습니다. 출시 첫 해 매출은 71억 원, 주문량도 29만 8천 건으로 출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이듬해에는 36만 2천 건의 주문과 9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매출은 49억 원으로 지난 2021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주문량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민간앱의 영향력이 큰 데다 공공앱이 민간앱의 마케팅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한 해 운영비가 4억 원 이상 드는 대비해 낮은 인지도와 매출이 줄면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저렴하게 좀 유료화해서 받고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이제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환원을 하면 왜 비용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유료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유료할 경우 수익은 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받게 되면 가맹점이 줄 수 있고 수수료의 부담을 덜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민간앱 같은 경우는 뭐 수수료 대비해가지고 편의성이라고 있고 뭐 마일리가 쌓이고 마케팅 효과가 있는데 배달의 명수는 그게 많이 없어서 수수료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진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까지 올린다고 하면 사실 비중을 많이 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시된 지 3년 만에 유료화가 검토되고 있는 공공 배달앱. 민간앱에 맞서겠다고 출시했지만 갈수록 설 자리를 잃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이 익산 팔봉동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4명에 대한 1차 부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인 40대 남성이 아내와 자녀들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군산에서 출근길 숙취운전을 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을 실시해 2명이 면허 정지 수치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2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0.08%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심야 시간과 아침 출근길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내 사업장 15곳이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어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92곳 가운데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1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사후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2곳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하게 사후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한 사업장 3곳에 대해서는 16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익산과 군산에 뒤쪽 번호판 단속 장비가 확대 설치됩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익산 동초등학교 사거리와 군산 수송 사거리에 설치된 뒤쪽 번호판 단속 장비가 내년부터 주요 사거리를 대상으로 확대 설치됩니다. 이 장비가 설치되면 난폭운전 차량은 물론 앞 번호판이 없어 신호위반 행위 등을 일삼는 오토바이까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군산의 연 합계 강수량이 사상 처음으로 2,000mm를 넘어섰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군산의 연 합계 강수량은 2,021.2mm를 기록했습니다. 군산 연 합계 강수량이 2,000mm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 1968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다 연 합계 강수량은 1987년 1,769mm로 올해에는 250mm 이상 많습니다. 군산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군산의 외국인 올해 상반기 소유주택은 354채로 지난해 하반기 321채에서 33채 늘었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1인당 평균 주택수는 공동주택 1채와 단독주택 0.86채로 파악됐습니다. 지분 반영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공동주택 0.95채, 단독주택 0.81채였습니다. 군산의 초등학교 신입생 감소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내년 군산 초등학교 신입생은 53개교 1,837명으로 올해 1,917명보다 80명이 줄었습니다. 신입생 감소는 5년 전인 지난 2020학년도 2,389명보다 552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출산 기피로 인한 취약 인구 감소와 일자리 감소에 따른 인구 유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학생들의 2.8%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학급별로는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2023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참여자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2.8%였습니다. 학급별로는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초등학생이
5%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9%, 고등학생 1.1%였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으로 학교 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현장 실습 활성화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 학생 원스톱 지역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지역 협의체는 장애 학생의 직업 평가, 직업 교육, 고용 지원, 사후 관리가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운영위원과 현장 점검단으로 구성돼 도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유형의 현장 실습 현황 공유와 현장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사전 대비 실태, 인면 및 재산 피해 예방, 재난 대응 조치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행안부 장관 기관 표창과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편 도는 올여름 선제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24시간 비상근무 시행 등으로 단 한 건의 인면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박정희 도의원이 도내 유보통합추진단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박정희 도의원은 유치원과 보육원 통합을 위한 도의회, 전북도, 도교육청 추진단 운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유보통합특위는 유아교육과 보육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현실에 부합한 유보통합 정책과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익산 청년시청에서 오는 19일 대기업 직원들과 함께하는 취업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날은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인프라코어, 한국전력 등 대기업 8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참여해 취업준비생에게 취업과 관련된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번 취업 콘서트에 참여하려면 오는 18일까지 익산 고용안정 일자리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황등 분홍염소 체험교육농장이 농촌진흥청의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분홍염소 체험교육농장이 올해 경진대회에서 알기 쉬운 세계의 염소들이란 프로그램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염소 똥을 활용한 화분을 만들어 친환경 순환 농법을 경험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분홍염소 체험 교육농장은 지난 2016년 황등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익산시가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연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10명이며 오는 18일부터 닷새간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익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선발자는 내년 1월 8일부터 4주간 익산시청과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등 5개 기관에 배치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익산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14,261명입니다. 익산시는 제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선정된 후 적극적으로 15가정을 발굴 연계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수면 행정복지센터가 신규 오픈한 카페 커피 마룡에 착한 가게 24호점 인증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서수면 착한 가게로 등록한 커피 마룡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관내 복지 위기 가구 지원 및 지역 복지 특화 사업 추진 등에 사용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출발해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눈이 내리는 가운데 기온은 최고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눈이 내리는 가운데 오전에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